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쉬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뭐, 아직 장기침이 좀 나오지만, 뭐, 이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아무튼 또 지난 주말 동안에 또 한 차례 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바이낸스 이슈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바이낸스의 행보를 지켜보니까 이 자오창펑이 오히려 계속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론 머스크와 자오창펑의 공통점이 트위터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으면 결국 그 말에 꼬투리가 잡히고 말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바이낸스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 바이낸스 이슈가 왜 불거졌고 앞으로는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자신의 꾀에 넘어지게 된 꼴이 바로 이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이 거래소에 준비금 증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바이낸스의 자오창펑이었어요. 이 11월 10일경에 FTX 사태가 터진 후에 자오창펑이 이렇게 안전한 거래를 위한 거래소 요구사항 해가지고 총 6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실시간 자산 증명의 내용 공유와 준비금 수준을 강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런 준비금 증명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던 시기가 이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11월 16일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1월 24일에 자오창펑이 조만간에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을 공개하겠다라고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전통 금융권보다 더 투명해질 것이다. 곧 머클트리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바로 이틀 뒤에는 이 준비금 증명 결과를 제3자 감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셀프 증명이 아니라 제3자의 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시는 것처럼 며칠 안 돼서 이번 달 12월 1일에 바이낸스가 준비금 감사 업체로 글로벌 회계법인인 마자르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자르가 현재 바이낸스가 공개한 모든 정보를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업데이트 내용과 토큰에 대한 검증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된 감사 업데이트는 금주내 완료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딱 이 6일 만에 12월 7일에 이 마자르가 바이낸스의 준비금 담보 비율이 101%다 라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자르가 공개한 준비금 증명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마자르가 공개한 준비금 증명이 요 밑에 있는 건데, 근데 이미 11월 25일에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비트코인 준비금 담보 비율이 101%라고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자르라는 회계법인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복북 수준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담보 비율이 101%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서 바이낸스가 말한 이 준비금 증명이 그냥 일치하고 맞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5장의 분량으로만 이 리포트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이 준비금 증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바이낸스가 투자자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재무구조는 미스터리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정보 공개는 아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장짜리의 이 보고서는 바이낸스가 의뢰해 글로벌 회계법인인 마자르의 남아프리카 자회사가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보고서를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면서 평가 절하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바이낸스가 준비금 증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크라켄 거래소의 전 CEO가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은 무지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산 내역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려면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절하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는 비상장 회사라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고, 또 준비금 증명 보고서 내용이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재무상황 설명에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바이낸스의 재무 투명성 약속에도
전문가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오창펑이 생각한 계획과는 반대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12월 12일에 결정적으로 이 로이터 통신에서 미 검찰이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등 경영진을 기소 고려하면서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본격적인 바이낸스발 공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웃긴 것이 보시면 2018년도부터 이 바이낸스를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및 제재를 준수하는지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래서 이 바이낸스 경영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입장도 나왔다라는 걸 보면 아직 기소 결론도 안 난 내용으로 그냥 기사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이낸스가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 바이낸스에서 자금 이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서 로이터 통신 기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9억 달러가 순유출되었고, 또 하루가 더 지나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에서 24시간 동안 38억 달러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38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하루에 5조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이 현재 우리는 사용자가 출금할 자산을 1대1로 커버 가능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로이터 통신 같은 이런 퍼드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열심히 자신들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트윗들을 남발하게 돼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또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가 바이낸스 크립토닷컴과 거래를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감사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이 마자르가 지금까지 바이낸스의 감사 업무를 계속 해오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불과 12월 1일에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이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업무를 시작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중단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한 지 일주일 만에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신입사원이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고 해서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자르가 업무 중단을 발표하기 앞서서 이미 FTX 회계 감사 업체인 아르마니노가 암호화폐 준비금 감사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포브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르마니노는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의 감사 서비스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몇 년 이상을 해왔던 건데, 그래서 이 FTX를 포함해서 넥소, 크라켄, 게이트.io 등 준비금 증명 감사를 맡아왔다가 이번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도대체 감사를 제대로 한 게 맞냐라고 하면서 이런 집단 소송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아르마니노는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이 마자르도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을 하다가 오히려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자신들도 불리해질 것 같으니 이 아르마니노를 따라서 갑자기 돌연 중단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오창펑은 자신들은 안전하고 충분히 자금력이 있는 거래소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지만 오히려 진짜 너네가 안전한 거 맞아? 하는 그런 의심과 논란만 키운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바이낸스는 출금 문제는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앞으로예요. 이 FTX 사태 이후로 이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75%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물론 최근에 이 바이낸스 이슈로 자금이 빠져나갔겠지만 사실 바이낸스를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거래소도 믿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떨어졌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시장에서 다 털고 나간 사람들이 있다거나 개인 지갑으로 뺀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시장 점유율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렇게 한 곳에 점유율이 커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는 공식적으로 특정 어느 한 국가에 세워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이 규제와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어서 더욱 공격받기가 쉬워요. 거기에
이걸 보면 이 케빈 오리어리가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이낸스와 FTX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소유권을 두고 전쟁 중이었으며 한쪽이 다른 쪽을 의도적으로 폐업시켰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는 이제 거대한 글로벌 독점 기업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배경으로는 이 케빈 오리어리가 FTX의 샘 뱅크먼에게 돈을 받았는데 아마 그것은 불법은 아닌 것 같고 마케팅, 홍보 비용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FTX 사태가 터진 이후로 이 케빈 오리어리는 샘 뱅크먼이 도움을 요청하면 돕겠다. 그는 상위 1%의 플레이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12월 7일에는 샘 뱅크먼이 유죄가 입증 전까지는 무죄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샘 뱅크먼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 이 케빈 오리어리가 FTX 홍보비로 받은 1,500만 달러를 모두 잃었다라고 하면서 FTX와의 거래는 나쁜 투자였다. 나는 이번 집단 사고의 희생양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케빈 오리어리가 예전에 이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난리를 치고선 뒤로는 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인물인데 뭐 그때도 이때도 보면 참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보여져요. 아무튼 이렇듯 바이낸스는 공격 대상과 먹잇감의 표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산을 바이낸스가 넘어서야 해요. 바이낸스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 이 암호화폐계의 거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바이낸스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붕괴 수준이 될 거예요. 최근에 인출 사태에서 잘 막아온 만큼 뭐 지금 문제는 괜찮겠지만 바이낸스를 흔드는 각종 퍼드와 공격들을 앞으로도 잘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오창펑도 지금까지의 그런 잦은 트윗보다는 진짜 이 업계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주고 싶다면 뭐 실질적인 상장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이낸스 이슈로 또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만큼 다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